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890선에 안착한 가운데 GS건설 8% 급등을 필두로 대부분의 건설주가 큰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83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하락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현재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6.5포인트 상승한 18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1,000억 원대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현재는 한 6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이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한 630억 원 정도 기관도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4%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30만 원 선에 회복했습니다. 130만 6천 원이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현대차가 1.4%의 상승을 보이면서 2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조의 대규모 파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부품주 현대모비스는 0.3% 강보합권에 머무는 27만 2,500원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1.4% 빠지면서 27,950원이고요. 신한지주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4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만 400원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장에서 2% 상승하면서 현재는 29,700원이지만 장중에는 3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533선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5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수치상으로 한 1% 정도 530선이 무너진 5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25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비슷한 수치입니다. 한 246억 원 정도.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이 1.6% 빠지면서 6만 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CJ홈쇼핑과 GS홈쇼핑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CJ홈쇼핑은 3% 빠지면서 32만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홈쇼핑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6% 빠진 2만 950원, 동선은 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JENM은 0.2%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3만 8천 원이 조금 모자란 3만 7,9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1.4% 빠진 9,600원, GS홈쇼핑은 3.2% 급락한 21만 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트론만이 1.1% 상승하면서 1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흘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FA는 4%대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5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5만 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가 강세 보이면서 반등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 주춤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정도 상승한 1,115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7.3% 줄었습니다. 지난달 3.9%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8월과 이후로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18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오늘 외국인들 시장에서 4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순매수액이 한 635억 정도 수준으로 규모가 상당히 좀 아쉬운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매도를 멈추고 일단 매수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제 그 순매수액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그 매수 특징을 좀 살펴보면 8월달 들어서 자동차, 화학 쪽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물론 자동차 업종도 크지만 IT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닌데 오늘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가 계속 연달아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IT까지 어떤 주도 업종을 확산할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거래 대금이 좀 동반되지 않은 어떤 상승들이 좀 크게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거래 대금이 그래도 이제 4조 원이 좀 넘어서는 모습들을 좀 지난주 말부터 좀 보였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다시 단기 추세가 형성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는 어떤 외국인 순매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오히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지금 어떤 센티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심리는 여전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GS건설이 8% 급등하면서 건설주가 일제히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한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고요.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 GS건설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GS건설 7.9%, 2,500원 정도 올라서 34,7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배경으로는 카자흐스탄의 LG와 컴플렉스의 이제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아무래도 9월 달 중에 계약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GS건설이 기존에 확보한 어떤 이 수주의 예상액은 한 10억에서 한 2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2조 원 안팎 정도 수준이 될 건데요. 상당히 좀 큰 규모죠. 그래서 GS건설 그동안에 유상증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닝 쇼크 정말 악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그때 이제 어닝 쇼크 나온 이후부터 계속 바닥에서 기는 흐름이었다가 지금은 조금 이번에는 좀 매물대를 좀 돌파해서 35,000원대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4만원대까지 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효성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달리는 말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지금 6%대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7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는 71,400원에서 4,700원 빠진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예, 하락은 좀 하락 배경으로는 지금 역외 탈세 혐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세무조사 우려 때문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그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는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어떤 비도덕적인 어떤 이게 비윤리적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해외 법인 세금 탈루 정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조사가 벌어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성래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웅래 그 DSDL 회장이 또 세금 파탈 의혹이 또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효성이 참 고질병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제대로 한번 갈만하다 싶으면은 이런 게 하나씩 터져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또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7만 원 근처까지 7만 원 오늘 최저가가 지금 7만 원입니다. 7만 원 깨지 않고서 어쨌든 7만 원 초반에서는 매수가 있다는 점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고 또 외국인들 오늘 또 매수해주고 있는 만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겠지만 7만 원 지켜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방향으로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특징 종목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내면서 주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빨라서 못 달려들 정도로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지금 BMW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실적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그런 기저효과, 기대감 이런 걸로 지금 올라가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 급등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판로의 추가적인 개척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꺾이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매수를 해서 20만 원까지 가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매수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삼성 SDI를 어떻게 보면 이제 케미칼 화학 쪽 관련 종목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이쪽 업종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정도의 이제 관점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건설주가 급등하고 있지만 섣불리 매수하기는 어려운데요. 건설주에 대응하는 작은 전략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놓으려고 좀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GS 건설과 같은 이제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이제 해외 쪽의 어떤 그 매출을 봐야 되는데 오늘의 그런 건설 쪽 그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은 뭐 이게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주택 지표가 그렇게 뭐 크게 꺾이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이미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의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오일 달러로 시작되는 이제 중동의 어떤 그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이미 건설사들의 기수주 물량이 상당히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이거는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만은 사우디 쪽에서 일하고 있는 제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우디 정부 측에서 뭐 결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슨 뭐 해외 프로젝트 수주했다라고 해서 쫓아서 이렇게 뭐 매수에 가담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돈이 안 들어오는데 뭐 매출이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고요. 나머지 건설업종들 뭐 종목들은 3%에서 4%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의미는 좀 바닥에서 탈출한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좀 받아들이되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 만큼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90선을 코스피가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오후장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자동차 시장, 그 자동차 업종을 집중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노사 문제로 해서 매출이 한 2조 정도였던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전체 매출 뭐 80조가 넘는 그런 회사에서 2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 어떤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또 크게 훼손될 수 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노사 간의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정상조업이 또 재개됐다는 소식 때문에 또 뭐 오히려 뭐 악재의 소재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노사 문제에 대한 어떤 스팟 이슈에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자동차 업종 상당히 좀 많이 샀거든요. 어제도 외국인이 14만 3천 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도 14만 4천 주 정도의 지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단순히 어떤 뭐 단타 거래로 들어온 그런 물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거래원을 보게 되면은 뭐 메릴린치나 바클레이, 맥커리와 같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대한 포트 비중을 좀 늘린다는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향후 좀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수출주의 좀 강세 전망 그리고 이제 환율이 만약에 이제 달러 강세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그림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차 업종 바라볼 때 오늘 자동차 업종 상당히 강한데요. 이런 부분들 바라볼 때는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막판까지는 뭐 크게 뭐 매수 기조가 뭐 흐트러지지는 않을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건설주들 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주들이 바닥 탈출하는 그런 반란 시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좋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여러 업종들이 바닥 탈출 신호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들의 반란, 지속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들까지 좀 확산되는지 여부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다시 출근 재개했다는 또 내용이 있었고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최저치까지 좀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지금 4일 연속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까지 소폭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모습. 현재 외국인 보유율이 47.61%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61선 넘어서는 모습이고 수급 기술적 분석 모두 좋고요. 그리고 9월 초에 있을 또
신제품 발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역시나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매수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강한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는 만큼 외국인 보유율의 어떤 증가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래 대금의 어떤 증가 여부. 지금 현재 한 오늘 거래 대금이 한 2조 3천억 정도, 2조 3천억에서 이제 4천억 조금 못 미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변곡점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한 7조에서 한 9조 사이. 어떤 이게 뭐 매수 거래가 절반이고 매도 거래가 절반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어떤 자금 회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지루한 흐름이죠. 사실 내가 가진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게 수두룩할 만큼.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해줘야 이 업종 여러 부분에 이제 순매수가 확장된다던가 또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도 좀 안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체크를 하면서 오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덧붙여서 외국인의 수급도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장 시황 점검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금융위기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1,800도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커졌었던 국내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 사뭇 달라졌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890선까지 회복해주면서 1,900선 회복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21선 부근에서 저항에 조금 걸리면서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상승폭 1,890선 위에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립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현재 528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현재 상승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앞서 미국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격의 악재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별다른 영향은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해드리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힐링포트 문자 신청 방법은요.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신청 방법 02-3153-261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물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는 상승 전환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황 점검해 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론 부분 쪽에서 우리가 여론을 관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겠다. 물려 죽어도 매수 잡자, 매수로 눌린 매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245점 공공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매수로만 봐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략 그대로 고스란히 또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현물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지금 도배되고 있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유발되는 부분도 잠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은 개파락 출발 이후에 수급으로 상승 전환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기딱지 붙을 만큼 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신 쪽의 매수 드라이브 자체가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 뭐죠? 상방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는 거. 자, 여론에서 대세 하락이란 부분들이 갑작스러 나왔죠.
인도발, 인도네시아발 금융정책 부분 얘기 나왔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리아 부분에 또 다시 언급이 되면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그 부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본다라면 자, 언제나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술적 분석에 거의 목숨을 메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틀렸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상당히 오늘 조정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는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위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모두 다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겠다는 전략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 출발과 함께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원의 상방 쪽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투신 쪽의 공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상방이 맞다라고 답을 드렸고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수급 체크하시기가 좀 수월해지는 모습이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와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그것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외국인과 투신 쪽에 주도를 하면서 우상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후장 들어오면서부터 콜옵션 쪽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소폭이나마 매수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판단이 될 수 있었고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 강도 자체가 상당히 아침부터 초반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시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열어두면서 시장의 여론몰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중요 자리 부분에서 일단 선물지수 쪽으로 놓고 본다면 바로 이 자리 부분이었죠. 자, 여론에서 무조건 고점이라고 인식하는 자리 오전 시황에서 다시 리플레이로 보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개인 투자들의 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부분에 흐뭇한 미소를 띄울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뒷깎이로 꺾어버리는 매도 포지션의 속임수 웨이크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주쌤은 강력히 불렀습니다. 매수다. 매도를 논하지 말아라. 지금 속임수 걸려두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끌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 포지션 청산 안 했다. 상단 안 열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선 저희는 이제 슬슬 청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시장이 주도하면서 우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도 우이면서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2단 하락 쪽으로 비차익 쪽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베이시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영향력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어데이션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익 쪽에서도 2단 쇼크가 나오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 압박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선 그것을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외국인들과 일부 기관 쪽의 플레이에서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다 소화하고 있다. 시장은 이 소화 과정을 필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악화시키면서 물량을 출회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히 지리부진하게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잘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한 방에 쏟아지는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영향력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 중요한 자리를 지지하면서 이제 대응 전략으로 보면 기술적 반등이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 바로 아무래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이 자리일 겁니다. 245.00 자리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탈이 없는 한 현재 기준의 10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탈 부분을 관가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이미 저희 주센방은 매수가 이미 사인이 나갔고 들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혀 이탈을 하지 않고 터치조차도 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오늘 여론몰이에서도 여기서를 깨고 내려가면 매도 전환이지 그 전까지는 매수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쁜 뚱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쁜 뚱땡이라 하면 양봉 뚱땡이를 말씀드리죠. 예, 못난이보다는 이쁜 것이 다 좋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표현도 쓰는데요. 또 개별적으로 또 남녀를 비하는 부분 압니다. 남자도 이쁠 수 있고요. 남자도 잘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은 창백한 뚱땡이보다는 이쁜 뚱땡이가 낫겠죠.
자, 캔들폴륨 차트에서 이쁜 뚱땡이들이 중간점에서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출발이 되었던 뚱땡이들을 창백한 녀석이 감싸주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 변곡의 중요한 자리마다 다시 이쁜 뚱땡이가 출하되면서 우상향이 걸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라면 눌림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제가 오후장 전략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포인트인데요. 현재 기준은 어제와 좀 사뭇 다르게 먼저 조정포가 지금 나올 준비를 합니다. 눌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어제의 학습효과는 반대로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종가상은 현재 수급이 지속되는 한은 종가상 먼저 1시부터 2시 밴드 사이에 내려와서 조정포를 만든다라면 245.00을 깨지 않는 한 부분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 올릴 그 패턴을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변곡적 30분 봉우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아침에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무서운 건 가장 열정적이고 정말 노력을 하면서 모니터에 레이저를 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고학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공부하는 양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위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설 때가 정말 계좌가 한 땀 한 땀 불어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자리, 일봉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지겨우실 만한데요. 245대 초반과 246대 2분부. 차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오늘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상단이 다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참 속상한 만큼 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위쪽의 고점을 오늘 언급을 좀 노출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의 영역 부분에서 잡혀가는 변곡마디이기 때문에 247점 레인지 범위상 4, 5를 상단으로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차 범위 분명히 있습니다. 생방송과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가족방에서는 분명히 오차 범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오차 범위를 거의 줄여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위쪽 상단 247.45 정도까지만 열어두시되 먼저 지금 떨어지는 폭은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어제의 학습 효과를 뒤로 꺾기 위한 페이크 속임수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중간 밴드 254.40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일 수 있는데요. 확대해서 조금 보면 이 40자리 부분에 대해서 중요 자리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바로 지지력이 계속해서 깰 것처럼 보이다가 올려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후장에서는 245.40과 245.00 자리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이탈이 없는 한 매수로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급하실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235.15 밴드를 상당히 넓게 이제 잡아드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변곡 레인지가 하나만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요. 종가상 이 부분이 깨지는지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가상 만약 깨진다라면 지금까지 잘 만들었던 포지션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는 같이 이제 기술적 조정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폭으로 좀 열어두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부분이 이탈이 없는 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45.00에서 245.40 밴드를 종가상 지지한다라면 시장의 갑작스러운 충격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급락은 아직까지 징후가 계속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오늘장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향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하겠는데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탑픽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거래소 종목 한 종목하고 코스닥 종목 한 종목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 종목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MS라는 좀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3%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국 기업 쪽에서의 보호주의, 이 무역이 좀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일단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ZT와 레노버 이런 쪽에서의 프리즘 시트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2분기에서부터 이제 3분기 일단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종목군들의 GS건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GS건설 뭐 좀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특정주 형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박스 상단을 좀 돌파해 주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과거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점하한가 자리,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 상단권에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뭐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LMS와 GS건설 모두 오늘 해외 쪽에서 좀 호재성 재료가 들려오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목표하시는 가격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LMS도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월봉 차트를 좀 먼저 보시게 된다면 정배열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고점을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봉을 좀 보시게 된다면 신고가의 52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19,200원 이하권역에서는 일단 충분히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8,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121선에 대한 저항대가 바로 위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일단 33,000원 이하권역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러프하게 4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즉 61선 부근인데요. 35,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MS와 GS건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LMS는 19,200원 이하에서 GS건설은 33,000원 이하 가격대에서 접근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도 각각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검색 순위 베스트 5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GS건설 현재 7% 정도 급등하고 있죠.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요. STX 아프리카에서 6천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현재 6% 정도 오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검색 순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위는 현대장선이고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한 4% 정도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삼성전자 4위에 이름 올렸는데요. 130만 원 안착시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STX 페노션 급락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검색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4종목이고요. 그리고 좀 많이 내리는 종목이 한 종목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GS건설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 같은 경우라면 뭐 삼성전자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박스권 거의 뭐 전고점권역, 박스권 상단권역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방어 역할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0만 원이 좀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127만 원 정도대까지가 오게 된다면 충분히 투자로서의 매수 단가는 상당히 좀 적절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 127만 원 정도면 적절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주의해야 할 종목은 뭐 현대상선도 있지만 일단 현대상선 같은 경우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STX 그룹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STX 페노션 같은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은 왜 안 되냐면은요.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이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 차트의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관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 짰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관리 종목으로 좀 분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금호그룹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들 350% 이상 감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진행했듯이 아마도 STX 페노션 같은 경우도 감자는 진행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진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TX도 있습니다. STX도 이렇게 보시면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관자 이렇게 붙여 있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위자라고 써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투자하기 위험하다는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하실 거라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빅3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삼성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도 정배열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차라리 하려면 이런 종목군들로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페노션 그리고 STX까지 지금은 주의해야 할 종목이다 당부해 주셨고요. 이어서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주로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보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고속철도 관련주들, 철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오전장에. 그러다가 좀 약간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뭐 러시아와 북한 쪽에서 오는 합작회사, 이 합작회사에서 나산과 하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 이 검토를 해보자라는 그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고속철도, 과거에서부터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기대감만 작용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즉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차익하고 나오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하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분들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 테마주 오늘 관련 호재와 함께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눈에 보일 만한 사업 진행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직접 해결해드리는 증식큐 힐링 레슨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링포트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전화 신청 방법은 02-3153-2619번으로 함께하니까요.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해 주실 분은요.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오늘 친절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예, 게임빌이요. 위아하고요. 예, 현대위아요. 오시아이하고. OCI요. 게임빌 매수하신 가격 궁금한데요. 게임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네, 85,000원에 35%. 손실 좀 크신데요. 걱정 네. 많으시겠어요. OCI는요? 오시아이는 16만 예, 5천원. 역시 손실이시고요. 현대위아는요? 현대이하는 15만 4,500원에 네. 15%. 현대위아는 매수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일주일 넘게 됐나 그쵸. 봐요.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두 네. 종목이 손실 중이고 한 종목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네.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가워요. 또 구면이네요. 네. 이거 게임빌 매도 안 하셨지요? 네, 매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그때 7만 원 떨어지면 매도하는 게 좀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지금 어쨌든 막 말 나온 김에 게임빌부터 좀 볼게요. 네. 이게 지금 보셔야 될 게 지금 차트가 바뀌어버렸네. 보셔야 될 게 그 저번에 제가 7만 원 이거 깨지면 어쨌든 좀 팔아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매도 떨어지니까 그때 팔려고 내놨는데 네. 안 팔리고 빠져버리더라고. 체결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시장 내놨었다고요. 예, 말씀하세요. 내놨는데 네. 그냥 바로 빠져버려요. 이거 시장가로 좀 내놓지 그랬어요. 그 가격 지정하지 말고. 예. 지금 보세요. 게임빌 월봉 차트도 지금 거의 완전 하락이죠. 누가 보더라도. 예, 예. 그리고 예. 주봉 차트도 보면은 지금 현재 하락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85,000원에 사가지고 57,000원인데, 이게, 이래서 제가 7만원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어쨌든 지지선이 일단 지켰던 자리가 예. 깨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7만원이라는 가격대가 1차적으로 그 위상증자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이게 계속 작용을 했는데 이게 예. 깨져버리면은 그 심리, 어쨌든 사람이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일단 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긴 한데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영 힘이 없어요. 예? 영 힘이 없느냐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호재거리가 안 나올 건 없어요. 안 나올 게 없는데 그 호재거리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 두 가지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 예전에 페이스북 얘기는 드렸으니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예. 페이스북 했고 그거 말고 그 삼성전자에서 자체 모바일 메신저 채돈이라고 그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이 회사가 주로 모바일 메신저, 그러니까 채돈을 통해서 삼성전자 어떤 서비스를 전체 다 공급할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까지 이제 공급을 할 건데, 예.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더욱 안 좋은 건, 현재 외국인이 그냥 계속해서 팔고 있죠. 지금 최근에 와서만 지분이 3% 넘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웃기게도 8월 14일 날 이후부터 이게 외국인이 매도가 나는데, 외국인들이 네. 7만원 깨지고 나서 얘네들도 현재 같이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게임비리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35%.
35%요? 네. 그러면은 이거 35% 중에서 20%라도 좀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럴까요? 다 팔기라도 힘드시면요. 아,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람 일도 알 수가 없듯이 예. 주식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예. 그 대표적으로 에이블 CNC 같은 경우 저도 뭐 매도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예. 요거 뭐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요렇게라도 빠지다가 이렇게 안 빠지는 자리라도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 판 물량을 물타기 하면은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이블 CNC라든지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빠지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 절반 정도라도 팔고 난 이후에 게임빌이 조이시티처럼 이렇게 안 빠지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 나머지 물량을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이게 그다음부터는 1차적으로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일단 지금 당장인 어떤 그 제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절반이라도 20%라도 일단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네.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덜 팔아야지 이제 안 빠지는 건데.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7만 원에서 못 판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손실이 더 확대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예, 예. 여기서 손실이 더 커지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라도 조이시티라든지 뭐 에이블 CNC도 안 빠지는 구간이 다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다 생각을 하시고 네. 정 다 못 파시겠다면은 일단 절반 정도라도 일단 파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OCI는 어떻게? 예, OCI. 그 저번에 제가 15만 5천 원까지 기다렸는데 물타기 안 하셨죠? 예, 예. 예, 물타기 일단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지 말고 예, 예. OCI가 그 시장만 조금 괜찮아지면 이게 또 탄력 좀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만 5천 원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거는 일단은 15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 진입하면은 그때 가서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물타기는 하지 말고 예. 요거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네, 네. 예, 그리고 현대위아는 요거는 아무리 봐도 위쪽으로 잘 보세요. 이게 이쪽으로 뭐 갈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위쪽으로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건 요 17만 원이 계속해서 저항이죠. 올해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못 들어올리죠.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지금 다시 뭐 소위 말하는 쌍바닥 만들면서 이게 반등 주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17만 원을 제가 보기엔 돌파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수익이 뭐 4천 원이면 이거 뭐 수수료 빼면 수익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수익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요거는 최대한 위쪽으로 올리면은 요건 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조금 짧게라도 먹고 나오자 그 생각으로 조금 예. 요거는 그때 가서 수익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6만 5천 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빌 네. 같은 경우는 일단 35% 중에서 20% 일단 매도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네, 네. OCI 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5만 5천 원 아래쪽 내려올 때까지 무조건 일단 기다리세요. 네, 네. 기다리고 현대위아는 요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16만 5천 원 그쪽 다가가면 일단 매도할 준비를 무조건 하세요. 예. 무조건 하시고 팔고 난 다음에 뭐 17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17만 원 돌파할 때 그때 가서 따라가서 상승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네, 네, 그건 네. 걱정하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17만 원 돌파가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0만 5천 원 가면은 거기 가서 일단은 좀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좀 지켜본 다음에 17만 원 돌파하면은 그때 가서 따라가셔도 될 것 같다. 예, 정리 예. 다 됐지요? 예, 예, 예. 이거 조금 그 정리해 놓으셨다가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OCI 그리고 현대위아 그리고 게임빌까지 세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는지요? 전화 끊어주셨네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 상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 917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진테크 보유 중이시래요.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6,300원. 요 근래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있는데요. 유진테크가 오늘도 3% 정도 장 초반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도체 관련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뭐 루머도 나오긴 했지만 제가 네 가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원희가 IPS하고요, 유진테크하고 국제엘렉트릭하고 한미반도체 요쪽은 일단은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를 그게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 1차적으로 6월 달까지 해가지고 12,000원에서 24,000 요 구간에서 이미 조금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반도체 설비 투자 수주 모멘텀 때문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국 쪽에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올 건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루머로 인해서 요 유진테크가 빠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 분명히 수혜가 있습니다. 수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거기에 대한 수혜가 현재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금이나 그나마 다행인 건 16,300원 최근에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딴 게 일단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요거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가지고 계신 매수가 지키지 못하면 일단 매도하세요. 요거는 14,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덜 빠지는 구간 나왔을 때 조금 전에 그거 보셨죠? 그 앞에 그 상담자분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게임빌 보셨죠? 7만 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켜줄 것까지 기다렸다가 더 밀려버리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16,000원 가격대가 어쨌든 조금은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14,000원 아래쪽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고 반도체 설비 투자했다 생각하면 종목을 상담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위험하니까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차적으로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그러니까 보유가 맞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 올해 3월달이죠. 올해 1월달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적어도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좀 기다리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적어도 14,000원 구간에서 이제는 안 빠져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16,000원 이탈하면은 일단 다시 사자. 요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신 다음에 14,000원 아래 구간 내려가시면은 그때 가서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매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엘렉트릭 국제엘렉트릭 쪽으로 옮겨가든지 요거는 241선 위에서 이제 14,000원 안 깨지고 이제 지켜주고 있잖아요. 요거라든지 아니면은 원희가 IPS. 자, 원희가 IPS 볼게요. 원희가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6,500원 깨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6,000원에서 한 5,800원. 그리고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실리콘웍스. 요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2만 원 안 깨지고 바닥권에서 천천히 올라오죠. 요런 쪽으로 제가 보기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000원 이제 14,000원 구간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진테크 문자 상담 해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한 종목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2696번님께서 호텔신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69,000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요거는 조금 최근에 와서 아슬아슬해요. 네. 아슬아슬한데, 요거는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1차, 이건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기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면은,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6만원까지 올라갈 때 요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가 아니고 작년 말이죠. 작년 8월달, 9월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 쪽에서 관광객들 많이 온다는 얘기 나오면서 파라다이스하고 호텔실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멘텀 손진되고 나서 가격주는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주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호텔 리모델링 하게 되면서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신규 증축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 대한 경쟁력 커지면서 다시 한번 중국인 관광객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영업 못했던 거 영업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현재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죠. 호텔 증축했는데 물 샌다든지 어떤 보수공사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어떤 모멘텀 소진이 벌써 이미 됐고요. 그리고 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호텔 투숙객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긍정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좀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단풍놀이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주가가 조금은 주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꺾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69,000원에 좀 공격적으로 고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자, 전체적으로 단기 평선 꺾이죠. 단기 5일선, 20일선 꺾이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60일선, 120일선 차례대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65,000원을 종가상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서 60일선, 그러니까 60일선 있는 63,500원 정도 가격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 그리고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실 때, 자, 요거는 일단 최근 와서 외국인, 그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이 현재 주춤을 하고 있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것인가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십시오. 외국인 수급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종가상 63,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이화가 들어왔는데요.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요. 14,4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뒷번호가 전화번호가요. 585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일이화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한 15,000원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한 이틀 정도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금 한 2.5% 정도 내리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데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요. 네. 요 종목은 일단 추세를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뭐 자동차 부품종 관련해서는 얘기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조금 전에 현대위아 차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뭐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더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이는 뭐 우리산업 같은 종목도 있죠. 한라 비스테온 그리고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만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현재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호재라든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쪽으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일이화는 제가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추세를 한번 믿어보자 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트 좀 바로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지금 여기 오늘 이틀 정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현재 흔들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보더라도 14,500 내일 쪽까지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일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 있죠. 14,450원. 요 가격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14,550원이요? 예, 그렇죠. 14,450원이신데 550원. 예, 550원. 제가 450원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15,550원 매수하셨는데 14,500원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조금 꺾인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이게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래꼬리를 달게 되면서 14,500원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땐 그냥 믿고 가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일이야 오늘 조정 나오지만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볼 때 16,000원 돌파할 때 그때 한번 의뢰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14,500원만 지켜주는지 그것만 좀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한일이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때문에 그 전고점, 그러니까 상단에 대한 이 저항이 일단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좀 어려우신 상황이실 거예요. 16,000원 돌파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때 목표가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 매수하시는 가격 14,550원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상담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